뉴욕의 분주한 거리 속 고층 빌딩들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그 햇살을 받으며 에밀리는 자신의 고급 아파트 창가에 서서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35살에 성공한 재무 분석가인 그녀는 브라운색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고 푸른 눈동자에는 결의가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뉴욕 중심부 맨해튼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으며 누구보다 바쁜 삶을 살고 있었다. 에밀리는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고 그만큼 성과도 뛰어났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씁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에밀리에게는 그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오빠 존이 있었다. 40살의 존은 이렇다 할 직업 없이 뉴욕 외곽 어머니 메리가 사는 낡은 집에 얹혀 살고 있었다. 존은 훤칠한 키에 건장한 체격을 가졌지만 그의 옷차림은 항상 후줄근했고 표정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그는 젊은 시절 여러 사업을 벌였다가 실패한 후 이렇다 할 직업을 갖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세상 탓으로 돌리며 어머니의 연금과 가끔씩 에밀리에게 손을 벌려 얻는 용돈으로 생활을 유지했다. 존은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무능력함에 대한 자괴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의 아내사라도 남편을 닮아 현실적인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사라는 아이를 낳은 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변화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에밀리와 존의 어머니, 메리는 65살의 과부였다. 그녀는 작은 체구에 인자한 얼굴을 가졌지만 깊게 파인 주름과 퀭한 눈빛에는 고단했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메리는 젊은 시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홀로 두 아이를 키웠다. 그녀는 언제나 아들 존을 애틋하게 여겼고 딸 에밀리에게는 엄격했다. 메리는 존이 언젠가는 크게 성공할 것이라 믿었고 그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다. 반면 에밀리에게는 여자는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라는 말을 자주 하며 그녀의 성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러한 어머니의 편애는 에밀리의 마음속 깊이 상처를 남겼다. 오늘도 에밀리는 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힘이 없었고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다. 에밀리, 잘 지내니? 네, 오빠 말이다. 메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에밀리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걱정스러운 기색을 느낄 수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존 오빠가 또 무슨 사고라도 쳤어요. 에밀리는 이미 존이 저지른 수많은 문제를 처리해준 경험이 있었다. 그때마다 그녀는 오빠를 대신해 빚을 갚아주거나 곤란한 상황에서 그를 구해주었다. 그게 존이 이번에 큰돈이 필요하다고 하더구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보겠다는데. 메리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에밀리는 한숨을 쉬며 또다시 오빠의 빚을 갚아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엄마, 오빠한테 또 돈을 빌려주신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줬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에밀리는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에밀리,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라고 하더구나. 존이 이번 사업은 꼭 성공할 수 있다고 아주 확신에 차 있었어. 메리는 여전히 존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에밀리는 그런 어머니가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다. 엄마, 그 말을 믿으세요? 오빠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잊으셨어요? 또 속는 거예요. 에밀리, 그래도 넌 오빠를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주렴. 존도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 노력은 무슨? 그냥 엄마 돈이나 축내는 거잖아요. 에밀리는 화를 사귀지 못하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녀는 존이 어머니의 돈을 낭비하는 것에 진저리가 났다. 에밀리, 너는 왜 그렇게 내 오빠를 미워하는 거니? 존은 내 오빠야.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메리는 에밀리의 냉정한 태도에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도와주는 것도 정도가 있죠. 오빠는 이제 어른이에요. 언제까지 엄마한테 의지해서 살 수는 없어요. 에밀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존의 무책임한 행동을 봐줄 수 없었다. 에밀리, 메리는 딸의 차가운 반응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에밀리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면서도 모질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존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기를 바랐고 어머니가 더 이상 존에게 휘둘리지 않기를 바랐다. 엄마,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오빠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요. 에밀리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걱정되었지만 지금은 냉정해져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전화를 끊은 에밀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에 잠겼다. 그녀는 가족을 사랑했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에 동의할 수 없었다. 에밀리는 자신의 힘으로 성공했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다. 그녀는 존과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기를 바랐지만 그 바람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였다. 에밀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편애 속에서 외롭게 자랐다. 어머니는 언제나 존을 감싸고 돌았고 에밀리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에밀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에밀리의 성취를 칭찬하기보다는 존과 비교하며 그녀를 깎아내리기 일쑤였다. 존은 남자니까 크게 될 거야. 너는 여자니까 그저 시집이나 잘 가면 돼. 어머니는 에밀리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다. 에밀리는 어머니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겠다고 다짐했다. 에밀리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뉴욕으로 떠나 홀로 힘겨운 유학 생활을 시작했다. 그녀는 학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했고 잠을 줄여가며 공부에 매달렸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에밀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고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결국 에밀리는 각고의 노력 끝에 명문대학교를 졸업했고 월스트리트의 한 투자회사에 취직했다. 그녀는 뛰어난 업무 능력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했고 지금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재무 분석가가 되었다. 에밀리는 자신의 힘으로 이룬 성공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에밀리는 성공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가족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존은 에밀리에게 큰 짐이었다. 존은 사업 실패 후 변변한 직업도 없이 어머니에게 의지하며 살고 있었다. 그는 걸핏하면 에밀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에밀리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에밀리는 존을 돕고 싶었지만 그의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존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기를 바랐지만 존은 그럴 의지가 없어 보였다. 에밀리는 존에게 여러 차례 조언을 했지만 존은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헛된 꿈을 꾸며 어머니의 돈을 낭비하고 있었다. 에밀리는 어머니와 존의 관계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았다. 어머니는 존을 맹목적으로 사랑했고 그의 잘못을 모두 감싸주었다. 에밀리는 어머니가 존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존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에밀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존은 내 아들이야. 내가 돌봐야지.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에밀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그녀의 태도가 존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어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존이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존은 어머니 몰래 사채를 썼고 그 빚을 갚지 못해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존의 빚을 갚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 엄마, 안 돼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에밀리는 어머니의 결정에 크게 반대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평생을 살아온 집을 잃을까봐 걱정되었다. 하지만 에밀리, 존이 위험해. 빚쟁이들이 존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녀는 존을 구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생각이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건 안 돼요. 에밀리는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존의 빚을 갚아주는 대신 그에게 다시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에밀리는 존이 이번 기회에 정신을 차리기를 바랐다. 하지만 존은 에밀리의 기대를 저버렸다. 그는 빚을 갚은 후에도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일자리를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용돈을 탔으며 허송세월을 보냈다. 에밀리는 존의 행동에 크게 실망했고 더 이상 그를 돕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존,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네 스스로 네 삶을 책임져. 에밀리는 존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존은 에밀리의 말에 화를 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너는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존은 에밀리에게 소리쳤다. 에밀리는 존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나는 네 누나야. 네가 걱정돼서 이러는 거야. 걱정? 웃기지 마. 너는 그냥 나를 무시하고 싶은 거잖아. 존은 에밀리의 진심을 외면했다. 에밀리는 존과의 대화에 지쳐갔다. 존, 제발 정신 좀 차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내 인생이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신경 꺼. 존은 에밀리를 노려보며 말했다. 에밀리는 존의 차가운 태도에 마음이 아팠다. 그래, 내 인생이지.
하지만 내 인생 때문에 엄마까지 힘들게 하지 마. 에밀리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존과의 대화를 끝냈다. 그녀는 존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기를 바랐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에밀리와 존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다. 에밀리는 존에게 실망했고 존은 에밀리에게 앙심을 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주고받았고 그들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날 에밀리는 어머니로부터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존이 어머니의 집을 팔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존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어머니에게 집을 팔아 그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다. 어머니는 존의 요구에 난색을 표했지만 존은 막무가내였다. 엄마, 그 집은 안 돼요. 그 집은 엄마의 전부잖아요. 에밀리는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애썼다. 그녀는 존이 어머니의 집까지 빼앗으려고 한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하지만 존이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거라고 하던데. 어머니는 여전히 존을 믿고 있었다. 에밀리는 어머니의 순진함에 답답함을 느꼈다. 엄마, 그 말을 믿으세요? 오빠는 지금까지 엄마를 속여왔어요.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에밀리, 그래도 존은 내 아들이야.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게 엄마의 마음이야. 어머니는 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에밀리는 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 정 그러시다면 집을 파는 대신 저한테 파세요. 제가 그 집을 살게요. 에밀리는 어머니에게 제안했다. 그녀는 존이 집을 팔아 돈을 낭비하는 것을 막고 싶었다. 뭐라고? 네가 그 집을 사겠다고? 어머니는 에밀리의 제안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제가 살게요. 대신 오빠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에밀리는 어머니에게 신신당부했다. 그녀는 존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떤 짓을 할지 몰라 불안했다. 하지만 에밀리, 너는 이미 뉴욕에 집이 있잖니. 이 집은 내게 필요 없을 텐데. 어머니는 에밀리의 제안을 이해할 수 없었다. 엄마를 위해서예요. 오빠한테서 엄마를 지키고 싶어요. 에밀리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어머니는 에밀리의 진심을 느꼈는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알았다. 내 말대로 하자. 하지만 존에게는 비밀로 해다오. 결국 어머니는 에밀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에밀리는 어머니의 집을 사들이고 그 대금을 어머니의 계좌에 입금했다. 그녀는 존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모든 일을 비밀리에 처리했다. 얼마 후 존은 어머니에게 집을 팔자고 다시 한번 졸랐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에밀리에게 집을 팔았다고 말했다. 존은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요? 그 집을 팔았다고요? 누구한테요? 존은 어머니에게 다그쳐 물었다. 어머니는 에밀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존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냥 아는 사람에게 팔았다. 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게 말이 돼요? 그 집을 나한테 말도 없이 팔아버리다니. 존은 어머니에게 화를 냈다. 그는 에밀리가 이 일에 개입했을 거라고 의심했다. 존, 너는 이제 그 집과 상관없어. 그러니 더 이상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아라.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존은 어머니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났다. 엄마는 도대체 누구 편이에요? 나예요? 에밀리예요? 존은 어머니에게 소리쳤다. 어머니는 존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 존, 너는 왜 그렇게 삐뚤어진 거니? 에밀리는 널 돕기 위해 그 집을 산 거야. 돕긴 뭘 도와요. 그 여자는 그냥 나를 망치고 싶은 거라고요. 존은 에밀리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어머니는 존의 태도에 절망감을 느꼈다. 존,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에밀리는 네 누나야. 너를 생각해주는 건 에밀리뿐이야. 시끄러워요. 이제 엄마랑도 하기 싫어. 존은 어머니에게 등을 돌렸다. 에밀리는 존과 어머니의 다툼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존을 돕고 싶었지만 존은 그녀의 도움을 거부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짓을 했나 봐요. 에밀리는 어머니에게 사과했다. 어머니는 에밀리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니다, 에밀리. 내 잘못이 아니야. 존이 문제인 거지. 어머니는 에밀리를 위로했다. 에밀리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위안을 얻었다. 엄마, 이제부터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존이 다시는 엄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예요. 에밀리는 어머니에게 약속했다. 어머니는 에밀리의 든든한 모습에 안도감을 느꼈다. 고맙다, 에밀리.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는 에밀리를 꼭 안아주었다. 에밀리는 어머니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날 이후 에밀리는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그녀의 곁을 지켰다. 존은 에밀리에게 앙심을 품고 그녀를 괴롭히려고 했지만 에밀리는 단호하게 대처했다. 존, 이제 그만해. 네가 아무리 날 괴롭혀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에밀리는 존에게 경고했다.
존은 에밀리의 강인한 모습에 기가 눌려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못했. 시간이 흐르면서 존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에밀리의 진심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다. 존은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어요. 존은 어머니에게 눈물로 사죄했다. 어머니는 존의 변화에 감격했다. 괜찮다, 아들아. 이제부터라도 잘 살면 돼. 어머니는 존을 용서하고 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에밀리도 존의 변화를 기뻐하며 그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존, 네가 변해서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에밀리는 존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존은 에밀리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다. 고마워, 에밀리. 내 덕분이야.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살게. 존은 에밀리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에밀리와 존은 오랜 갈등을 딛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났다. 어느 날, 에밀리는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는 에밀리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에밀리,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을 찾았어. 정말 고맙다. 어머니는 에밀리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에밀리는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콧등이 시큰해졌다. 엄마, 저도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에밀리는 어머니에게 사랑을 담아 답했다. 어머니는 에밀리의 말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래, 에밀리.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자. 어머니와 딸은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의 삶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세월이 흘러 에밀리는 성공한 사업가로 성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여성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며 그들의 꿈을 응원했다. 존은 작은 사업을 시작하여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어머니는 에밀리와 존의 곁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에밀리와 존, 그리고 어머니는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엄마,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질 줄 몰랐어요. 에밀리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에밀리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모두 내 덕분이다. 에밀리, 네가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었어. 아니에요, 엄마. 우리 모두가 노력한 덕분이에요. 에밀리는 겸손하게 말했다. 존도 에밀리의 말에 동의했다. 맞아, 에밀리. 네가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방황하고 있었을 거야. 고맙다, 에밀리. 존은 에밀리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에밀리는 존과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요. 에밀리는 가족들에게 말했다. 존과 어머니는 에밀리의 말에 동의하며 서로를 꼭 껴안았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앞으로의 삶을 함께하기로 다짐했다. 뉴욕의 아름다운 봄날, 에밀리와 존, 그리고 어머니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사랑이 가득했고 그들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시카는 에밀리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직장 동료로서 에밀리가 가족 문제로 힘들어할 때마다 그녀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제시카에게 전이 어머니의 집을 팔려고 한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제시카, 전이 엄마 집을 팔려고 해. 엄마는 평생 그 집에서 사셨는데 이제 와서 어디로 가라는 건지 모르겠어. 에밀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제시카는 에밀리의 손을 잡으며 그녀를 위로했다. 에밀리, 너무 걱정하지 마. 전이 그렇게 쉽게 집을 팔 수는 없을 거야. 어머니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테니까. 하지만 엄마는 전을 너무 맹신해. 전이 무슨 말을 하든 다 들어주려고 하실 거야. 에밀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제시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에밀리에게 제안했다. 에밀리, 내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전이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어떻게? 에밀리는 제시카의 제안에 눈을 빛냈다. 제시카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전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 사업 계획서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전의 재정 상태도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고. 제시카는 전의 사업 계획서를 입수하여 면밀히 검토했다. 그녀는 전이 제시한 사업 모델이 터무니없이 허황되고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제시카는 전이 이미 상당한 빚을 지고 있으며 그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의 집을 팔려고 한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에밀리, 전의 사업 계획서는 엉터리야.
그는 이미 빚더미에 앉아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의 집을 팔려고 하는 거야. 제시카는 에밀리에게 자신의 조사 결과를 알려주었다. 에밀리는 제시카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정말 전이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 엄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실까? 아마 모르실 거야. 전이 어머니에게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말했을 테니까. 제시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에밀리는 전의 행동에 분노를 느꼈다. 전을 막아야 해. 엄마가 평생을 살아온 집을 잃게 할 수는 없어. 에밀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시카는 에밀리의 결심을 지지하며 그녀를 돕기로 약속했다. 에밀리, 내 말이 맞아. 전을 막아야 해. 내가 도와줄게. 제시카는 에밀리와 함께 전을 막을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먼저 어머니에게 전의 실체를 알리기로 했다. 엄마, 전 오빠가 하려는 사업은 사기예요. 오빠는 이미 빚을 많이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엄마 집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에밀리는 어머니에게 전의 사업 계획서와 재정 상태를 보여주며 그의 실체를 폭로했다. 어머니는 에밀리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전이 나를 속였다고? 그럴 리가 없어. 전은 그런 아이가 아니야. 어머니는 전의 실체를 믿기 어려워했다. 하지만 에밀리와 제시카는 끈질기게 어머니를 설득했고 결국 어머니는 전의 실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어리석었어. 전을 너무 믿은 내 잘못이야.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자책했다. 에밀리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그녀를 위로했다. 엄마,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에밀리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전을 막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먼저 전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행동을 추궁했다. 전, 네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어. 엄마 집을 팔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에밀리는 전에게 단호하게 경고했다. 전은 에밀리의 말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에밀리, 너는 상관하지 마. 이건 나와 엄마의 문제야. 엄마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야. 네가 엄마를 괴롭히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에밀리는 전에게 강경하게 대응했다. 전은 에밀리의 단호한 태도에 겁을 먹고 한 발 물러섰다. 알았어. 내 말대로 할게.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전은 에밀리에게 변명을 늘어놓았다. 에밀리는 전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일단 그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다. 좋아, 전. 내 말을 믿어볼게. 하지만 다시는 엄마를 괴롭히지 마. 만약 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에밀리는 전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전은 에밀리의 경고에 찔끔했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집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에밀리 몰래 어머니를 설득하여 집을 팔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에밀리는 전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 제시카의 도움으로 에밀리는 전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에밀리는 전이 어머니를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어머니를 찾아갔다. 엄마, 전 오빠가 또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세요? 오빠는 아직도 엄마 집을 팔려고 하고 있어요. 에밀리는 어머니에게 전의 계획을 폭로했다. 어머니는 에밀리의 말에 분노했다. 전, 이 녀석.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어머니는 전에게 크게 실망했다. 에밀리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전을 막을 방법을 제안했다. 엄마, 제가 오빠를 설득해볼게요. 엄마는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 계세요. 에밀리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전을 만나러 갔다. 전은 어머니의 집 앞에서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을 팔려고 하고 있었다. 전,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는 이 집을 팔 생각이 없으셔. 에밀리는 전에게 소리쳤다. 전은 에밀리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에밀리, 너는 빠져. 이건 나와 엄마의 문제라니까? 엄마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라고 했지. 나는 네가 엄마를 괴롭히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에밀리는 전에게 강경하게 맞섰다. 부동산 중개인은 에밀리와 전의 싸움을 지켜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저, 두 분 진정하시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전은 에밀리에게 화를 냈다. 에밀리, 너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이제 어쩔 거야. 망가진 건 네 인생이지.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에밀리는 전을 쏘아보았다. 전은 에밀리의 말에 찔끔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너는 상관하지 마. 전은 에밀리에게 등을 돌리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에밀리는 전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전, 제발 정신 좀 차려. 너를 걱정하는 건 나뿐이야.
에밀리는 존을 설득하기 위해 그를 쫓아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존은 에밀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너랑은 더 이상 할 말 없어. 나가. 존은 에밀리를 밀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에밀리는 존의 냉담한 태도에 마음이 아팠다. 존, 제발 내 말을 들어줘. 나는 네가 걱정돼서 이러는 거야. 에밀리는 문 밖에서 존을 불렀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에밀리는 더 이상 존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 존,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후회하지 마. 에밀리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집을 나왔다. 그녀는 존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에밀리는 존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존은 여전히 그녀를 멀리했다. 에밀리는 존의 태도에 지쳐갔고 그를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는 제시카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존이 큰 빚을 지고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이었다. 에밀리, 존이 큰일 났어. 그가 사채를 썼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대. 제시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에밀리는 제시카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존이 사채를 썼다고? 그럴 리가 없어. 사실이야. 존이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썼는데 그 사업이 망하면서 빚을 갚지 못하게 된 거야. 제시카는 존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에밀리는 존의 어리석은 행동에 분노를 느꼈다. 존, 이 바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에밀리는 존을 찾아가 그의 행동을 추궁했다. 존은 빚쟁이들에게 쫓겨 초췌한 모습이었다. 에밀리,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존은 에밀리에게 용서를 구했다. 에밀리는 존의 딱한 처지를 보고 마음이 약해졌다. 존,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 이미 늦었어. 에밀리, 제발 도와줘. 나 정말 죽을지도 몰라. 존은 에밀리에게 매달리며 도움을 요청했다. 에밀리는 존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알았어, 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에밀리는 존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를 빚쟁이들로부터 구해주었다. 존은 에밀리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 에밀리, 정말 고마워. 네,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존,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에밀리는 존에게 따끔하게 충고했다. 존은 에밀리의 충고를 가슴 깊이 새겼. 알았어, 에밀리. 내 말대로 할게.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살게. 존은 에밀리에게 약속했다. 에밀리는 존의 변화를 지켜보며 그를 믿어보기로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존은 에밀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는 작은 사업을 시작하여 성실하게 운영했다. 존의 사업은 조금씩 성장했고 그는 빚을 모두 갚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 어느 날 존은 에밀리를 찾아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에밀리, 내 덕분에 내가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 정말 고마워. 존은 에밀리에게 눈물로 감사를 전했다. 에밀리는 존의 변화에 감격했다. 존, 네가 잘 되어서 정말 기뻐.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 에밀리는 존을 격려하며 그의 성공을 축하했다. 존은 에밀리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다. 에밀리, 네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평생 내 은혜를 잊지 않을게. 존은 에밀리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다. 에밀리는 존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갔다. 어머니, 메리는 존과 에밀리가 화해한 것을 보고 누구보다 기뻐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기도가 이루어졌다며 눈물을 흘렸다. 얘들아, 너희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엄마는 더 바랄 게 없구나. 메리는 존과 에밀리를 꼭 안아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존과 에밀리도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느꼈다. 엄마,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에밀리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존도 에밀리의 말에 동의했다. 맞아요, 엄마.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아요. 존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메리는 존과 에밀리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다. 그래, 얘들아.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자. 어느 화창한 주말, 에밀리와 존, 그리고 메리는 함께 뉴욕 센트럴 파크로 나들이를 갔다. 그들은 푸른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 엄마, 여기 경치 정말 좋죠? 에밀리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메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에밀리. 정말 아름답구나. 너희와 함께여서 더욱 행복하구나. 메리는 따스한 햇살 아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감사했다. 존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와 행복의 벅찬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엄마, 저도 이렇게 엄마랑 누나랑 같이 시간 보내니까 정말 좋아요. 그동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존은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며 어머니와 에밀리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다. 에밀리는 존의 변화된 모습에 뭉클함을 느꼈다. 오빠,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우리 앞으로 더 자주 이렇게 함께 시간 보내자. 에밀리는 존의 손을 잡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메리는 그런 두 아이를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을 글썽였다. 그래, 얘들아. 우리 앞으로 더 자주 만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자. 엄마는 너희만 있으면 돼. 메리는 자녀들을 꼭 안아주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에밀리와 존도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듯 더욱 효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의 행복한 나들이는 저물어갔고 에밀리와 존, 그리고 메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에밀리는 더욱 승승장구하여 업계 최고의 재무분석가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여성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데 앞장섰다. 존 역시 자신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성실한 가장으로서 가족을 든든하게 지켜나갔다. 메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곁에서 그들의 성공과 행복을 지켜보며 누구보다 평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든든한 조력자였던 제시카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에밀리, 나 결혼해. 제시카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에밀리에게 청첩장을 내밀었다. 에밀리는 제시카의 결혼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녀를 축하해 주었다. 제시카, 정말 축하해. 너무 잘됐다. 신랑은 어떤 분이야? 에밀리는 궁금한 마음에 질문을 쏟아냈다. 제시카는 행복한 표정으로 자신의 예비 신랑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전에 우리 회사에 법률 자문을 해주던 변호사님 기억나? 그분과 2년 정도 만났는데 이번에 결혼하게 됐어. 아, 그 멋진 변호사님?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네. 결혼식은 언제야? 다음 달 15일이야. 에밀리, 네가 꼭 와서 축하해줬으면 좋겠어. 당연하지. 꼭 갈게. 결혼식 날 보자, 제시카. 에밀리는 제시카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진심으로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제시카의 결혼식 이후 에밀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문득 자신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 데이비드의 존재를 떠올렸다. 데이비드는 에밀리가 힘들 때마다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던 든든한 버팀목 같은 사람이었다. 에밀리는 데이비드에게 고마운 마음과 함께 그를 향한 사랑의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는 데이비드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하여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데이비드, 오늘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그동안 여러모로 도와줘서 꼭 한번 식사 대접하고 싶었어요. 에밀리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데이비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데이비드는 그런 에밀리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에밀리, 나야말로 고맙죠. 이렇게 맛있는 저녁 식사도 대접받고 에밀리와 함께 시간도 보낼 수 있으니까요. 데이비드는 젠틀한 미소로 화답했다. 두 사람은 와인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하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식사를 마친 후 에밀리는 용기를 내어 데이비드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데이비드, 사실은 오늘 저녁 식사에 초대한 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였어요. 에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다. 데이비드는 진지한 표정으로 에밀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무슨 말인데요, 에밀리? 편하게 말해봐요. 데이비드, 그동안 여러모로 도와주고 제 곁을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에밀리는 붉어진 얼굴로 데이비드에게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다. 데이비드는 에밀리의 고백에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에밀리, 나도 에밀리를 사랑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에밀리의 강인함과 따뜻한 마음에 끌렸어요. 데이비드 역시 에밀리에게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다. 그날 밤 뉴욕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만 갔다. 얼마 후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에밀리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사랑하는 남편 데이비드와 소중한 가족들, 그리고 친구 제시카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혼 후에도 에밀리는 변함없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고, 데이비드 역시 든든한 조력자로서 그녀의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 어느 주말,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메리, 존, 사라,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가족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에밀리는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느꼈다. 엄마,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던 건 모두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의 사랑과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거예요. 에밀리는 메리에게 존경과 사랑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메리는 그런 에밀리를 꼭 안아주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니다, 에밀리. 네가 있었기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 내 강인함과 지혜가 우리 가족을 지켜주었어. 고맙다, 내 딸. 메리는 에밀리에게 진심을 담아 고마움을 표했다. 존 역시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며 에밀리에게 사과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누나, 그동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누나에게 상처만 주고 제대로 된 오빠 노릇도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누나 덕분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 존은 진심을 담아 에밀리에게 사과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에밀리는 그런 존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오빠, 이제라도 뉘우치고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 앞으로 우리 가족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자. 에밀리는 존과 함께 더욱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그렇게 에밀리와 그녀의 가족들은 뉴욕의 아름다운 도시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자신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자서전 집필을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랐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밀리는 출판사 편집장에게 자신의 집필 의도를 밝혔다. 편집장은 에밀리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흔쾌히 출판을 결정했다. 에밀리 씨의 이야기는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저도 에밀리 씨의 책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편집장은 에밀리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에밀리는 자신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된다는 사실에 벅찬 감동을 느꼈다. 에밀리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서전 집필에 몰두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그리고 가족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써내려갔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에밀리는 자서전의 서문에 자신의 진심을 담아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마침내 에밀리의 자서전 뉴욕의 별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많은 독자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다. 에밀리의 이야기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열정,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도 에밀리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독자들은 에밀리의 자서전에 뜨거운 찬사와 응원을 보냈다. 에밀리는 자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어느 날 에밀리는 한 독자로부터 특별한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에는 에밀리의 책을 읽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담겨 있었다. 에밀리 씨,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씨의 책 뉴욕의 별을 읽고 큰 감명을 받은 한 독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시달리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 씨의 책을 읽고 저도 다시 한번 꿈을 향해 도전해보고 싶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에밀리 씨 덕분에 저는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에밀리는 독자의 편지를 읽고 벅찬 감동을 느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에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다니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에밀리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여성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그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다. 여성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에밀리는 재단 설립 기념식에서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어느 날 에밀리는 자신이 멘토링을 해주었던 한 젊은 여성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에밀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선생님께서 멘토링을 해주셨던 사라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꿈에 그리던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라는 에밀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에밀리는 사라의 성공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녀를 축하해 주었다. 사라 씨, 정말 축하해요. 사라 씨의 열정과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아 저도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꿈을 향해 멋지게 나아가길 바라요. 에밀리는 사라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사라는 에밀리의 멘토링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에밀리 선생님, 선생님의 가르침과 격려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선생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라는 에밀리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전했다. 에밀리는 사라와 같은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더욱 보람을 느끼며 자신의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고자 노력했다. 어느덧 에밀리도 할머니가 되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 데이비드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황혼을 함께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에밀리,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당신을 만나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데이비드는 에밀리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에밀리도 데이비드의 따뜻한 말에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 데이비드, 저도 당신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앞으로도 우리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요. 에밀리는 데이비드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을 담아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확인하며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그때 에밀리의 손녀딸 릴리가 방에서 나와 에밀리에게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저랑 같이 놀아요. 릴리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에밀리에게 말했다. 에밀리는 릴리를 꼭 안아주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래 릴리, 할머니랑 같이 놀자. 뭐하고 놀까? 에밀리는 릴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릴리의 밝고 순수한 모습은 에밀리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주었다.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되었어요? 릴리는 에밀리에게 궁금한 듯 물었다. 에밀리는 릴리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릴리 할머니는 그냥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았을 뿐이야. 그리고 할머니 곁에는 항상 할머니를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는 가족들이 있었지. 그 덕분에 할머니는 지금의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었단다. 에밀리는 릴리에게 자신의 삶의 지혜를 전해주었다. 릴리는 할머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에밀리처럼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될래요. 릴리는 에밀리에게 굳은 다짐을 전했다. 에밀리는 그런 릴리를 대견하게 바라보며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래, 릴리. 너는 분명 할머니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할머니는 우리 릴리를 항상 응원할게. 에밀리는 릴리에게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릴리는 그런 에밀리의 품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밝게 웃었다.
에밀리는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소중한 교훈들을 릴리에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했.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그리고 그 씨앗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 세상을 더욱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에밀리의 바람처럼 그녀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잊히지 않을 감동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에밀리는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그녀는 앞으로도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에밀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와 열정, 그리고 가족과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에밀리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잊히지 않을 감동으로 남아있을 것이다.